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를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완성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록면허세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등록면허세에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록면허세는 취득세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좀 복습을 하면서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는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취득행위에는 우리가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계 취득이 있고, 세 번째 간주 취득이 있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특히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어떤 변경행위 등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취득으로 보는 개념을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죠. 자,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등기법과 연결성이 많이 되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시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 원시 취득은 예를 들어서 신축이다. 그러면 신축을 원시 취득하면은 이제 등기법에서는 요런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하죠. 보존 등기 한다. 아마 등기법 시간도 여러분들 다루실 겁니다. 그 다음에 승계한다. 매매나 상속이나 징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라고 해서 이전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변경한다. 아니면 차량의 종류를 변경한다.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것을 변경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공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대출을 받습니다. 공공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대출. 자, 대출을 받으면 갑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은행한테 뭘 제공할까요? 그렇죠? 자, 부동산 등의 담보라는 것을 부동산 등의 담보물을 제공할 겁니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자, 이런 걸 이제 담보 물건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담보 물건에는 공적인 장부상에 이런 담보 물건에 대해서 채권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채권액을 표시해서 우리가 담보물건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어떤 설정이라고 하냐면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러니까 등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설정 등기. 자,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요 공공은행에게 요 대출금을 변제를 해줍니다. 요 대출금을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변제. 그러면 변제를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채권에 설정했던 것을 싹 없앱니다. 그렇죠? 요 없애는 등기를 뭐라고 할까요? 예, 없애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무슨 등기요? 말소 등기. 설정한 것을 없애는 것을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 자, 따라서 이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을 등록면허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누가 낼까요? 당연히 이 등기를 하는 등기나 등록을 받는 자가, 등기나 등록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등록을 받은 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 되는데 받은 자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냐면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 여러분 등기법 배울 때 등기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냐 이 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권리자 뭐라고 할까요? 예, 지상권자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전세권자가 외관상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의 개념은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우리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등기 등록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 자가 이제 납세물을 집니다. 요거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공공은행으로부터 갑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갑이 공공은행에게 담보를 정해주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증대되는 자는 누가 될까요? 설정자가 될까요? 저당권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갑을 말할까요? 은행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공공은행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납세무자는 외관상 권리자는 공공은행인 저당권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은 여러분들 등기법에서도 외관상 권리자냐 의무자냐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이 말이죠. 꼭 세법 내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세법 문제가 아니라 등기법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세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잘하시면 세법도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1회 시험에 출제됐었던 부분이에요. 왜 냈느냐? 그러면 당연히 공공은행이 저당권자니까 권리자가 된다라고 되는데 실제로 이제 대출을 우리가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이 설정 비용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설정 비용을 누구에게 많이 전가했냐면 요 대출을 받은 저당권 설정자, 요 설정자인 갑이 많이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당권자는 은행은 맞는데 내가 대출 받았을 때 설정 비용에 대한 세금을 내가 냈으니까 이거는 실무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출제를 했었던, 하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납세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제를 했어요. 그럼 변제를 하면 말소 등기가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권리인 저당권자의 권리는 감소가 되는 거고 설정자의 권리는 증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갑이 납세물을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계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등록을 하면 등록가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등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이 세금을 해당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자, 근데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그러면 요 등기 이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등기소를 간다는 거잖아요. 등기소를 가는 거죠. 자, 등기소를 가는데 등기소로 납세무자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인 이 권리자가 바로 등기소를 쫓아오면은 등기전 되느냐? 등기전이 안 됩니다. 자, 등기소는 뭐라냐면 세금 낸 영수증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고 오라고요? 세금 낸 영수증 들고 와라. 그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냐면 등기하고 나서 만약에 이거 세금 내라면 되겠습니까? 아쉬운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기소에 오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와라.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 돼 있냐면 등록하기 전까지로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등록하기 전, 이렇게 전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물리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청 가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한다면 이 신고에 납세지가 있겠죠. 납세지.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는 납세지가 우리가 소재지였습니다. 얘도 우리가 당연히 납세지는 물건의, 등록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단, 특정 권리는, 무형의 권리. 어떤 소재지로 할 수 없는 무형의 권리는 권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없었을 때는 뭘로 한다? 권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그 총설에 등록면허세 의의하고 용어가 있죠. 의의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설정, 그렇죠. 저당권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한다, 이런 설정 등기하거나 지목 변경한다거나 이런 변경 등기를 한다거나 또는 소멸, 이런 걸 말소라고 하죠. 이런 말소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을 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등록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법 용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 등록, 면허, 이런 말들은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성격, 요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거기서 보시면은, 등록 면허세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공부, 공적인 장부, 이때 공적인 장부는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이런 등기부상의 등록이나 면허 행위를 했을 때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그렇죠? 여기도 행위세고, 취득세도 행위세였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2번, 3번은 읽어보시고요. 4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여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아주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기 등록을 받은 자가 납세를 문제인데 이 등기 등록을 받은 자는 외관상으로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외관상으로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의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만 취했다면 세금을 받겠다. 근데 우리 취득세는 그렇지 않았죠. 원시나 승계나 간주할 때 실질적인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납세무자 과세권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도 또는 구에서 부과한다. 얘는 도구세라고 합니다. 도구. 우리 취득세는 도구세가 아니었었죠. 우리 취득세는 관할이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도세였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 반면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는 거죠. 도구세. 좀 범위가 좀 좁죠.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죠. 하지만 취득세는 특광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보시면 가로 1번에 등록을 하는 자, 이때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명의자가 되고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외관상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외관상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무자가 아니라 누가 된다? 권리자가 납세금을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를 받은 자. 자, 이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이제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업면허, 이때 이 면허는 영업면허를 말합니다. 이런 영업면허를 얻으면 내는 세금이 면허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록세와 면허세가 결합된 것을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물건과 납세지. 자, 과세물건과 납세지가 있습니다.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신고할 때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하지만 소재지로 할 수 없는 특정 권리가 됐을 때는 권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지는 1번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는 선적강 소재지, 다 소재지 등록지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저작권, 출판권, 저작, 인접권 등등등 등록은 저작권자, 출판권자 등의 주소지라고 되어 있죠. 주소지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11번 특허권도 주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소재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0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요 10번이라든가 11번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허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허가 나 있는 특허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 매장에 뭐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다 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소재지별로 다 신고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 가서 특허권 등록을 하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굳이 관할 쫓아다니면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지로 하기 부적당한 권리,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주소지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제 광업권, 어업권 있죠. 8번, 9번. 8번, 9번에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이나 어업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무슨 전국 팔도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광업권을 전국에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공간 장소인 광구, 광산에 소재지는 광구가 있을 거고, 어업권은 어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장에 소재지 가서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권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주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비과세입니다. 4번의 비과세. 비과세는 이제 등록을 해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굵은 글자, 국가 등의 등록 밑줄, 국가. 이거는 국가
건물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럼 국가가 내겠어요? 국가가 과세권자인데 자기가 과세하고 자기한테 받아야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비과세 보시면 1번 회사 정리 밑줄. 회사가 정리되면 부도 나서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는데 무슨 또 세금을 받느냐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됩니다.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된 게 내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변경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지목이 묘지.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묘지. 무서워요. 그렇죠? 죽은 자에 대한 등록까지 세금을 받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표준이죠. 5번의 과세표준. 네,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세표준. 자,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등기의 용어를 알아두시고 납세문자는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는 거,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 권리가 증대되는지라는 거, 특히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록면허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계산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가액이 뭘 의미한다?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정하는 순서는 우리 취득세하고 매우 동일합니다. 취득세하고 매우 동일해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이렇게 썼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우리는 등록가액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주관적인 거래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주관적인 거래죠. 이런 거래가 됐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알아서 신고하자. 즉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신고가 무신고가 된다거나 뭐 과소신고가 된다거나 등등등 이런 원인이 있었을 때는 뭘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간다. 그래서 무신고가 된다거나 미달 신고가 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면허세도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가액을 객관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등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면 되겠죠. 대신 신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뭘로 가자?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거는 이제 국가라든가 수입이라든가 공매라든가 법인장부라든가 법원의 판결문이라든가 검증, 그렇죠? 부동산 거래가 가격을 검증 맡았을 때 이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따라서 이거는 취득세가 똑같아요. 정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정하는 순서 가지고 그렇게 뭐 깊이 물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공부를 잘 해주시면 등록면허세도 좀 내용이 수월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등록가액도 정할 땐 순서가 동일하구나.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통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하고 등록가액이 거의 일치하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두 번째 요 취득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중간에 만약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한다거나 우리 학계론에서 배우는 정해법, 정률법 등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다시 재평가하는 겁니다. 자산을 다시 재평가해요. 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취득했을 때는 만약에 요 취득가액이 1억 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을 매년 정해법에 따라서 1,0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해필이면 요 등록 시점에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 이것은 보통 회사가 결산할 때, 보통 기업들에서 발생이 되는데, 요 등록할 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감가를 반영을 해서 요 1억과 1,000을 없앤 9,000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1억을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세법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때는 변경사항을 반영해 주겠죠. 따라서 이때는 9,000으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을 다시 재평가했다. 이거예요. 기업이 10년 전에 이 땅의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뭐 땅값이 뭐 10,000원이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10년 후에 흘렀더니 1제곱미터당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0배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호가는 10만 원 하는데
아직도 기업의 장부상에는 1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회사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회사가 생각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시 재평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하는 것을 자산의 재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재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아유,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이때도 변경된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좀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왜? 취득세는 없는 그런 규정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단위예요. 요 표시하는 단위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채권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채권 가액을. 어떤 거는 건수를 과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물어보기 딱 좋죠.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 가액이냐 건수냐 이걸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럼 채권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예를 든다면 저당권 설정. 우리 저 대출 받았을 때 저당권 설정하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자,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세입자 건데 세입자의 채권인데 그러면은 이걸 경매 신청하면은 바로 이제 법원 경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여러분 민법 시간 중요하게 다룬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 행위가 됐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수가 됐을 때는 뭐냐면 이제 자, 말소, 지목을 말소하는 말소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목 변경을 하는 변경 등기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합치는 합필 등기 한다거나 구조 변경 등기 등을 했을 때는 건수를 과표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경, 압처, 저당권, 경매인정,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수는 말소 등기, 지목 변경, 합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는 건수를 과표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다 가액으로 과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이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종가세. 가액을 쫓아서. 하지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좀 특이하죠? 자, 요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건수를 기준하는 것은 종량세, 수량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거죠. 종량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가액을 정해주고 세율을 곱해주면 돼요. 대신 이 세율은 우리 취득세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을 뭐라고 했었죠? 표준세율. 예, 얘도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특례세율이 존재하느냐. 얘는 특례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표준세율보다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죠. 중과. 그래서 표준과 중과세율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얘는 순서를 정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따른 취득이냐, 국가수익 공매 범죄 확률은 검증이냐, 아니다. 그러면 신고가액이고 문제가 있을 땐 시가표준에 그 금액 곱하기 표준, 그 금액 곱하기 중과세율 하면 이 세금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소재지 구청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라. 소재지로 하기 힘들었을 땐 주소지가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의 과세 표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등록 당시 가액으로 되어 있죠. 예, 등록 당시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알아서 신고하자. 근데 신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신고한다거나 과소신고 등을 했을 때는 뭐 했었죠? 시가 표준액. 그 2번의 예외 시가 표준액이 있죠. 그다음에 3번의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자, 사실상 취득가액 등에다가 뭐라 쓰냐면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등록 당시에 자 밑줄입니다. 자산을 다시 재평가한다거나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이런 객관적 원인에 따라 가액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변경 전 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2번 과세표준 적용. 첫 번째 1, 2,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즉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는 과세금으로 정할 때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런 일정한 채권 금액을 표시할 수가 없었을 때는 채권의 목적물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물이 된 금액을 채권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거기다 써놓으시죠. 이때 채권의 목적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란 말 아시죠? 그렇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말하죠. 원금과 이자까지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채권 최고액이죠.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가로 3번에 한 건. 자, 건에다 동남시고 건에다는 뭐라 쓰냐면 종양세라고 써놓습니다. 종양세. 그래서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는 한 건 과표로 한다. 종양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이제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율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여기는 표준세율, 기본세율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예외적인 특례세율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표준세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었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재 우리가 등록면허서는 등기부 등본상 여기가 갑구가 있고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구상에는 우리가 뭘 표시하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구는 이외의 등기를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상속 이런 등기를 말하고 이외의 등기는 어떤 권리를 설정할 때는 이외의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시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 과거의 취득세 세율, 과거의 취득세 세율이 2%거든요. 요 2%의 세율과 합쳐졌습니다. 이게 세율이 통합됐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지금 합쳐서 4%. 만약에 징여는 취득세 1.2%, 등록세 1.5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거예요. 3.5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득세가 무조건 2%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쳐지는 바람에 뭐 매매시 4%, 징여시 3.5, 상속시 2.8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부만 남아있어요. 일부. 이때 일부는 뭐냐면 취득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등기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요것만 받아냅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닌 이외의 등기, 주로 뭐뭐뭐를 설정한 설정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뭐뭐뭐 설정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0.2% 등의 비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통일된 게 세율이 0.2%라는 거. 그러니까 요 설정가액의 의미만 잘 아시면 되겠죠. 0.2%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금액이 채권액이 자, 얘는 표시할 때 우리가 분명히 등록면허 과표는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고 채권 가액도 있고 건수가 있죠. 그럼 채권 가액은 채권 보존을 위해서 취하는 권리들. 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얘는 채권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0.2%. 그럼 1억이 20%가 2천, 2%가 200, 0.2%면 20만 원이네요. 예. 20만 원이 바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등록면허세에다가 플러스 요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요 세금, 요 납부된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0%만큼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몇 프로만큼? 20%만큼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20%니까 얼마죠? 2인사 4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20%면 2인사 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단 등록면허세를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 그러니까 말해서 50% 감면 받았다. 그럼 200만 원 낼 거를 5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죠. 말되죠? 자, 그러면 절대 공짜는 없다고 그랬어요. 감면 받으면 감면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면세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감면이 되겠을 때는 감농이 20%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등지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20%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20%에서 등지리 감면세는 감농이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소유권의 보존 등기,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죠.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다만 세율은 1000분의 8, 1000분의 20,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상치일 때는 1000분의 20, 상속일 때는 1000분의 8, 무상일 때는 1000분의 15. 좀 우리 취득세가 좀 다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취득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등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취득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일어났어요. 이미 취득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취득은 일어나서 됐는데 이거에 대한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등기를 한참 있다가 어떤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등기를 하면서 이 재산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취득이 일어나서 취득세 문제를 거론할 필요 없고 그냥 법률상 문제 때문에 원래 이 사람 거였는데 갑 거였는데 등기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취득세율을 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취득세율이 2%니까 이 2%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세율만 받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원래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상속이 되면은 몇 프로 되는 거죠? 2.8%. 2.8%인데 여기서 취득세 과세 옛날에는 2%였으니까 요 2%를 날려버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0.8이 되겠죠. 그러니까 2%씩 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 등기는 취득세를 과세할 필요는 없고 등기에 대한 것만 세금을 물으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등기만 해서 넘어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취득세 세율의 4%, 2.8, 3.5에서 2%씩만 날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매매가 4%죠. 증여가 3.5%, 상속이 2.8이니까 2%씩 날리면 되죠. 그럼 몇 프로 돼? 2%예요. 여기는 1.5, 여기는 0.8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의 보존 등기 원래는 2.8입니다. 그러니까 2% 날리니까 0.8. 그다음에 상속은 1000분의 10 2%. 그다음에가 상속의 인부상 증여는 1.5%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3.5가 아니라 이제 1.5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뭐 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이 있죠. 이 건물이 만약에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인데 여기 갑의 명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 집행을 하고 싶은데 미등기 상태에서는 이미 취득은 이루어져 있죠. 이미 취득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상태를 이 건물을 뺏어오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을이 판결을 하면 돼. 판결을 맡아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을 움직이는 거고 법원의 판사가 등기소를 움직여서 강제로 촉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촉탁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때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자, 이건 등기법을 좀 아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자, 이거는 미등기니까 최초라는 등기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원래 보존 등기는 2.8인데 2%를 날리면 몇 프로 되는 거죠? 그렇죠. 0.8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물건. 얘는 세율이 똑같죠? 1000분의 2 똑같죠? 그래서 이외의 물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정가액 등의 몇 프로? 0.2%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정가액이 좀 다른데요.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또는 채권 가액이 있는데, 그거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개정 안으로 들어와서 채권 가액도 됐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지방세 개정이 굉장히 좀 미루어지고 있고 실제 좀 개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채권 가액이란 말 지우시고 그냥 부동산 가액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다. 요역지 가액이라는 것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일까요? 받는 땅일까요? 그렇죠. 받는 땅이죠.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액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월 임대차 금액으로 다시 수정해 주세요. 월 임대차 금액. 지금 월 임대차 금액에서 이거를 안으로는 이걸 임대 보증금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증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월 임대차 금액으로 여러분들 가장 명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번 4월달 이번에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저당권 경매는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다. 이거 알아줘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경합처,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뭘 과표한다? 채권 가액 곱하기 이외의 등기 몇 프로? 0.2%. 그 밖의 등기, 자, 그 밖의 등기 씁니다. 말소 등기, 지목 변경, 하필 구조 변경 등기. 자, 말소 등기, 지목 변경, 하필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은 한 건당 건수를 과표합니다. 그럼 건수를 과표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량세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건에다는 동그라미 종량세, 그다음에 6,000원. 6,000원에다는 뭐라고 쓰시냐면 되냐면 6,000원은 정액 세율이라고 씁니다.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거죠.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정액세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최저한세로 쓰세요. 그러면 만약에 설정가에 0.2%를 때렸는데 이 세금이 만약에 4,200원 나왔다. 그러면 4,200원 나오면은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4,000원 내는 것이 아니라 6,000원 다 거두라는 거죠. 6,000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최저한세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걸 포함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올 지문이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거는 기존에 알던 대로 그냥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 그렇죠? 내 땅 위에다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가등기니까 뭐예요? 부동산 가등기. 그렇죠? 예약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탄력세율. 탄력세율은 우리가 그랬죠. 표준세율을 딱 정하면 재등이 생기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아래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탄력세율 딱 이렇게 썼죠. 자, 이때는 표준세율의 밑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록면허세의 개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의 계산의 의미, 세율 중에서 표준세율까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과세율과 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